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어젯밤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김우중 전 회장은 셀러리맨의 신화 등으로 불리면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주역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분식 회계를 주도했다는 그늘 또한 존재합니다. 한편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합의를 둘러싼 변수가 남아있어서 실제 처리가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관련된 아침 이슈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밤에 별세를 했습니다. 사실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식석상에 나와서 뭐 아직 그래도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갖고 있었는데 좀 갑자기 병세가 악화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8월 말 이후부터 건강이 안 좋아진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8월 말 경부터 건강이 안 좋아져서 통원치를 계속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11월 말, 12월 초 들어서면서 급속히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병세가 점점점 악화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 지금까지 아마 여러 가지 병세들이 계속 진전돼 온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의혹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잖아요. 또 외국도 오가면서 사실은 활동도 활발하게 하셨었고 본인이 뭐 늘 세계를 누비면서 다녔었으니까 그런데 아마 이 8월 말 이후부터 건강이 악화되니까 또 생전에 연명치료를 거부하셨어요. 본인이 그런 점도 아마 작용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가족들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마 영면에 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사실 김우중 전 회장의 삶은 세계 경영 신화에서 이제 역대 최대 규모 부도까지 참 파란만장한 삶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네, 말 그대로 성공한 셀러리맨이라는 애칭도 많이 붙고요. 1967년이죠. 처음 이제 대우 실업을 이제 창업을 했는데 당시 500만 원이 뭐 작은 돈은 아니었겠지만 그렇겠죠. 어쨌든 500만 원으로 창업을 하셨고 그랬던 그 창업가가 소위 4대 우리나라 그룹 그 당시로 치면은 이제 현대, 삼성, 럭키금성 그리고 대우 이렇게 4대 그룹 그리고 2위 재벌 2위 기업까지도 이제 만들었죠. 뭐 안 한 산업이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전자, 자동차 그리고 물산 이런 여러 영역에 걸쳐서 사업을 많이 늘렸었습니다. 특이했던 이제 대우그룹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80% 정도 됐었고요. 한때 1998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4%나 차지했었으니까 한 개 기업이 그 정도 수출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상당히 견인했었다 하는 뭐 그런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꼽힙니다. 그런데 1998년 IMF 외환 위기에 어떤 구조 조정의 하나의 여파로 이제 하나의 재벌 그룹이 이제 해체되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대우라는 이름이 따라붙는 이제 기업이라 한다면 대우건설 그리고 미래에셋대우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뭐 요 정도 수준에 이제 머무는 만큼 많이 이제 해체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IMF 외환위기 때를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당시 뭐 대우가 무너졌다라는 그 신문 문구가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데 사실 김우중 전 회장만큼 뭐 과와 오가 이렇게 평가가 좀 엇갈리는 분도 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좀 이 김우중 전 회장을 기억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 뭐 일단 저도 젊었을 때 이제 김우중 회장이 쓴 책도 읽고 이랬는데 우리 이제 기업 측면에서나 우리 사회 측면에서 보면 정말 좋은 기업자 중에 한 분이죠. 사실은 그분이 했던 업적 같은 걸 보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뭐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글로벌 청년 사업과 양성 사업에 매진을 했었어요. 그리고 활발하게 뭐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를 오가면서 우리 젊은 사업가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일터도 많이 만들어주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기업가로서는 참 탁월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결국 IMF와 이제 연계가 되면서 이제 그룹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됐고 그것이 이제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큰 타격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나 기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그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부분 분명히 그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무리한 어떤 욕심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IMF 상황과 겹치게 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세금도 이제 많은 부분 또 미납한 부분도 예.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또 지적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우중 회장이 하셨던 여러 가지 이 업적들 이런 부분도 네. 인정하고 또 그분이 무리한 경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 분도 우리가 인정하고 다만 그것이 반면교사가 돼서 우리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면들을 통해서 열정적으로 일은 하되 대신 여러 가지 안전장치나 아니면 기업의 어떤 그 탄탄한 경영 구조를 기반으로 해야지 너무 무리하게 돈을 끌어들이거나 또는 돈을 빌려서 사업을 확장하는 일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사실은 이 김우중이라는 기업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마 뭐 세계적인 기업을 키웠음에도 뭐 분식회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후반부에 좀 먹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명성에. 예, 결국 뭐 분식회계, 세금 체납, 추징금 이런 또 꼬리표도 남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금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교사이자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분의 어떤 도전 정신 그리고 창업가 마인드 네. 그리고 세계 경영 이런 컨셉에서의 접근 이런 것들은 현재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영인들 혹은 이제 경영 학도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면면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또 교사 삼아서 또 도전적으로 사실 이제 도전하고 이제 어떤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경제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 추구용으로 하다 보면 경제가 계속 이제 퇴진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건데 그런 마인드를 함양한다는 그런 교사로서의 그런 우리의 접근도 빠지지는 않아야 될 거고 그런 반면에 우리 유념할 것들 네. 이런 해서는 안 될 이제 분식회계와 관련된 그렇죠.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념하면서 또 반면교사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마지막까지도 이제 현역 경영인으로서의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줬었는데 특히나 청년 해외 진출에 공을 굉장히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글로벌 청년 사업과 양성 사업이라는 것을 벌렸는데요. 예. 이게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대학생, 졸업한 대학생들이 거기 가서 정착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도와줬어요. 원래 이제 김우중 회장하면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정말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해외 진출하려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연결하는 프로그램들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세금 뭐 미납이나 이런 문제 또 분식회계 때문에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병상이 눕기 전까지도 계속 저는 GY 교육 사업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서도 연수생들의 현지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도전 정신이 계속됐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욕심이 과해서 분식회계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기업을 정말 건전하게 키우지 못한 부분은 지적될 부분이지만 젊은이들을 양성하고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영향력 역할을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은 또 인정할 부분이다. 그래서 끝까지 저런 모습을 보인 걸 보면 어쨌든 그 뼛속부터 기업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찌 보면. 그리고 그렇죠. 본인이 평소에 늘 주장해왔던 도전 정신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전달해 주려는 의지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사회적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할 일을 계속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은 또 우리가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김우중 전 회장의 별세를 했습니다. 저희 뭐 방송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네, 이번엔 다음 이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국회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정기국회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일인데 어제 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체가 됐어요. 이제 5선에 심재철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어제 보니까 뭐 포털 사이트에서는 계속 검색어에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뭐 당연히 정당 대표가 교체됐다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지금 국회 내에서의 공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심재철 의원이 어떻게 이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또 굉장히 중대하게 깔려 있는 것이 이토록 국회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늦어도 12월 초, 12월 한 5일 정도 선에서는 그렇죠. 원래 이 일이 시한인데 이제 보통 그렇죠. 넘기는 적은 많았는데 예, 넘겨도 이렇게 늦어지진 예, 않았던 것 같아요. 넘겨도 10일 내에는 모든 것이 결정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런 현안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바뀐 이 교체된 이 대표가 또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여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심재철 의원 어떤 인물로 좀 봐야 될까요? 뭐 일단 뭐 이렇게 얘기해요. 심재철 오늘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강경파.
이렇게 매파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그래서 왜냐하면 심재철 의원 사실 대여투쟁 최근에 대여투쟁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번에 나와서 정견 발표할 때도 적극적으로 투쟁하겠다. 그 여당을 압박하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고요. 그런 점에서 원당원 심재철 의원은 대여투쟁에 앞장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본인이 광주 출신이에요. 광주 출신이고 예전에 민주화 운동도 하셨었고요. 뭐 지금은 보수 진영으로 갔지만 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도 5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삭발 투쟁할 때도 5선 원정이 유일하게 삭발 투쟁에 동참했던 분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전력들을 보면 상당히 강경한 노선을 견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이제 뭐 조언을 드리자면 예산안 문제도 우리 실장님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안은 국가가 정말 운영하는 세금을 어떻게 잘 운영할까 하는 부분들을 결정해야 되고 그렇죠. 또 법정 시한이 있어요. 12월 2일이라고 그 시한을 이미 넘겼기 때문에 예산안을 담보로 해서 다른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자, 일단 신재철 원내대표가 되면서 이제 필리버스터는 철회가 됐는데 이제 의총을 거치면서 다시 또 보류로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뭔가 당내의 그리를 초반부터 거스르기는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예. 들었습니다. 뭐 야당 대표로서 나름대로 이제 야당의 어떤 의견들을 이제 대변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격인데요. 근데 이제 뭐 여야가 이제 합의를 거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 그렇죠. 지속되다 보니까 예. 마지막 카드로서 이것을 이제 계속 갖고 있는 하나의 비장의 카드로서 이제 뒤에 이렇게 숨겨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뭐 사실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이 정기국회 이후로 이제 상정이 보류된 상태인데 역시 오늘의 뭐 정기국회의 핵심은 예산안일 겁니다. 내년도 이제 국가 살림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를 정하는 건데 뭐 협상이 안 되면 기존 이 4+1이라고 불렀던 협의체가 내놓은 예산안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여야 뭐 갈등이 계속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또. 뭐 그럴 수 있죠. 갈등은 계속 갈 수 있는데 물론 어제 밤부터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하고 있고 근데 그게 네. 아직 어떤 협상이 결과가 나오는지는 보도가 안 되고 있어서 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10시에 본회의 열립니다. 그러니까요. 자유한국당도 참석을 하기로 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신임 원내대표는 어쨌든 예산안이 어떻게 처리냐에 따라서 필리버스터 올려놓은 거를 철회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예산안을 어떤 담보로 해서 정치적 행위를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예산안이 합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4+1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다른 소수 야당들 간에 합의한 내용은 통과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중요성 때문에 통과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수준으로 가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희망은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까지 예산안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네. 어제 밤부터 계속 예산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10시 전에 어떤 결과가 나와서 자유한국당도 동참한 가운데 통과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뭐 예산안은 어떤 형태로든 오늘 처리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네. 합의든 합의가 안 되든. 네네네. 오늘 아무래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기 그렇죠. 때문에 마지막 날이죠. 예산안을 뭐 넘길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그럼요.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4+1 아니라도 네, 통과될 뭐라도 가능성이- 된다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일단 여당은 이제 자유한국당과 예산안 협의가 안 되면 이제 바로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뭐 밝힌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데이터 3법을 포함해서 여러 민생 법안들 그 국회 예산안 통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통과가 되어야만 이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의 이제 내년도 계획들이 이제 로드맵이 짜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논의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우리 정부 차원에서 혹은 예. 이제 국가 차원에서 운영해야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상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이제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뭐 두 분 다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긴 한데 이 예산안이라는 게 법정 처리 시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매년 이제 12월 2일까지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면은 매년 넘기더라고요. 네. 올해도 지금 뭐 최장기간 기록을 좀 경신하고 있다라는 네. 뭐 내용이 또 나올 정도인데 그러니까요. 이건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죠. 저는 문제라고 봐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예. 예산안이 자꾸 정쟁의 어떤 빌미가 되고 도구가 되는 게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산안과 다른 정치적 현안은 좀 떨어뜨려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산안을 자꾸 다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볼모로 잡고서 이거 안 해주면 예산안 처리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는 겁니다. 법정 시한이 있는 것 지금 2015년부터 한 번도 날짜를 지킨 적이 없어요. 오늘까지. 2015년부터 19년까지 한 번도 제대로 지켜서 통과시킨 적이 없거든요. 이건 국민들이 정말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방법을 쓴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예산안은 왜냐하면 예산안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어요.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대로 열심히 논의해서 통과시키고 다른 법안들의 쟁점 법안이 있으면 그건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안 해주면 예산안 처리 안 해준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거는 바람직한 국회의원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회가 그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안 처리만은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논의도 하고 본인들 의사도 전달하고 이러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지 이렇게 다른 법안들을 처리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볼모로 잡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야 국회의원들이 예산안이라는 게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를 결정하는 방안이라는 걸 좀 유념하고 좀 잘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 김우중 전 의장 별세와 또 예산안과 관련해서 김광석 실장 또 최진봉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